뭐 공통 사용 기준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연구비 사용하시면 증명자료 갖추어져야지 되고요. 다음은 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해서 뒤에 시설 장비 재료비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과제 종료일 이후에는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제 종료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여기 보시면 최종 평가와 관련된 비용들이 있거든요. 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또 정산 수수료, 연구수당 이렇게 과제 종료일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은 예외적으로 과제 종료일 이후에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구매나 용역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출 원인 행위가 단계 최종 과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단순히 거래처의 대금 지급만 종료일 이후에 나가는 경우, 그건 또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 지출 원인 행위는 단순히 계약 절차만 했다는 게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가운데 보시면 목적사항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요. 이 목적사항 이행 완료는 계약 행위 자체를 더 넘어서 연구개발기관에 물품을 샀으면 재료가 입고가 돼서 검수가 다 되고 연구과제에 투입이 된 것까지, 그게 목적사항의 완료입니다. 용역이면 용역 결과가 다 나와서 용역 결과가 다 나와서 과제에 활용된 것까지, 그것을 목적사항 이행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료일 전까지는 다 되셔야지 되고요. 단순히 대금 지급만 거래처 사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연구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구비 카드랑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아래 보시면 여기 2024년 또 나왔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이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문구가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아니었고요. 보시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원래부터 기업이 썼던 거 그냥 똑같이 써라.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 취지 자체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부터 회사에서 1인당 일씩 2만원이 한도였었는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별도 한도가 없으니까 야, 연구개발비로는 3만원씩 먹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게 한다.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 취지를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인정이다. 그러니까 계상 불가다. 이렇게 쓰시면 불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뭐 관세든 나중에 사후 환급이 가능하신 것들은 모두 다 연구개발비에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구비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되고, 또 중복 계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동일한 세금 계산서로 A과제, B과제 동시에 청구하고 이러는 거 안 되십니다. 요즘엔 전산상으로 당연히 다 막혀 있으실 거고요. 다음은 내부거래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거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 과제가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주관, 공동, 여러 가지 참여기관이 함께 과제 하나를 구성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그 주관기관, 공동기관, 또 위탁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들끼리는 현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부 거래는 영리기업일 경우인데요. 영리기업일 경우에 그냥 법인격은 법인번호는 다 분류가 되세요. 법인격은 다른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또는 기관 간에는 연구비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외 계산 가능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주관 공동기관끼리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주관 공동기관이 이제 비영리기관인데 시험 성적을 그 기관만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중앙 이제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는 그쪽에서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예외 쪽은 비영리 기관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라든지 뭐 중앙 창구를 올 때는 내부 기관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뭐 같은 과제를 구성하는 기관들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간 임차료. 이거는 뭐 내부 연구 공간이든 외부든 절대로 그냥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과제를 수행해서 우리 연구 인력 좀 더 필요해서 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연구 공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추가로 좀 공간을 임차해야겠어, 이게 연구 개발에 필요한 거니까 쓰겠다라고 하고 그냥 쓰시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이런 공간 임차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간 임차료는 그냥 안 되신다 거의 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리기업에 이제 뭐 특수관계자 거래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달라. 뭐 이런 문의도 많고 저희 회계법도 솔직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2024년도에 국가영리개발 혁신법 매뉴얼에 이게 사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이제 가운데 있는 박스인데, 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 그래서 뭐 대표자 최대주주 동일하고 가족일 경우, 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냥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특수관계자 거래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시일 뿐입니다. 예시일 뿐이어서 실제로 답변도 보시면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결국 이 취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이 사전에 되어 있으면 같은 특수관계자들이어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안 되어 있을 때 꼭 써셔야겠다, 그 기관하고. 대한민국에서 그 기업밖에 이 물건을 파는 데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 용역만 그 기업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특수관계자랑 거래하실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된다. 이거 안 받고 하시면 무조건 불인정이고요. 나중에 더 심하게 뭐 부정사용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